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마감한 미국 증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최근에 계속 전고점대를 시도하는 다우지수는 그랬네요. 예, 시도하던 모습들 쪽에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들, 특히 미국도 일단 지난번 고점대 여기를 안착해야 돼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쭉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거기를 안착할 때 이게 23,500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거기서 좀 걸립니다. 거기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상 뭔가 지금 거래가 좀 줄은 가운데 좀 시원하게 뭐 탄력적인 걸 가져가도 되겠지만 아직 고민 중. 왜 그러느냐?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 보고 여러 가지 주 후반에 나오는 이벤트 보고하겠다. 어제 저희 파워시황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었죠. 주 후반 이벤트에 대해서. 예, 그러면 시장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다우지수가 거의 신고가가 나올 뻔 하다가 멈췄네요. 예, 먼저 올라가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잘못하게 되면 쌍고가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하고 버텨내야 되는데 그래야 턴할 수 있을 모습들인데, 아무튼 예,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쪽들로 지금 다우지수에서 보여지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게 좀 보여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들이 나왔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걱정 아니면 좀 고민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데 왜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강세로 가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이게 좀 부담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일단 달러도 약간 쉽게 안 밀리고 있고요. 금리도 올라간다. 특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좀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농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뭐 금속 쪽이나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은 올해 상반기에 올해까지 계속 그랬었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산물 쪽들은 폭이 크고 하락폭이 크고, 오히려 원자재 쪽들은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좀 차별화가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오렌지는 폭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상반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50% 이상 하락했다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어렵다라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모습들 보게 되면 이제 농산물 쪽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60% 어떤 파산 신청들이 60% 늘었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가야겠다. 이것도 피해가 오렌지가 가격이 하락한 거랑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중국이 수입을 안 해서 그런가요? 모르겠지만 중국 항상 또 걸고 넘어지는 거죠. 중국의 무역 관계 쪽에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 또 이제 대두 같은 경우도 수입을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쪽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쪽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금 지급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죠? 현금을 살포한다. 예, 인플레이션 자극. 그러면 현금 가치가, 통화 가치가 좀 낮아질 걸 대비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되면 당분간 못 내리지 않을까. 왜냐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아직까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매파 형님들이 아직까지 원전 유연 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3번이 조금 좀 고민될 게 아니냐. 아래쪽이 나오다 보니까 경계감들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가상화폐 쪽은 그래도 다시 상승 턴을 한다. 그런 쪽들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 걱정하고 있고, 그래도 아니 우리 많이 빠졌잖아, 돌아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이래저래 지금 혼조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오늘도 그랬고요. 이제 적어도 화수한 이틀 동안은 계속 미국 시장들은
고민할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끝나고 나와야겠죠. 근데 하지만 경계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염두하자라는 쪽들을 이번 주 파워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이번 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유가 하락했고요. 2%대 하락했고 지금 퍼센트가 2개 들어갔네요. 띠용 예 이렇게 들어갔고 유가가 자신 없다는 얘기는 지금 러우 전쟁 아직 제대로 안 끝나는 느낌들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보여지고 있고 가스 8% 하락 오랜만에 좀 밀렸네요. 그리고 또 원자재 쪽들 다 약세 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는 쪽에서 아직 뭐 확실한 게 없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또 코스피 야간 선물은 0.7% 하락. 어제 솔직히 오후장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좀 오버했어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부봉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그래서 종가를 고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 들어서 어제는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종가가 끝나는 거 보고 그렇긴 했지만 일단 지금 일단 되돌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4,100선 초반이나 이때가 4,100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4,120 여기가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쭉 올라갔었죠. 그 약간 오버슈팅 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120 중심으로 약간 다시 한번 좀 눈치보기 나올 것 같고 4,120에서 4,090 이 정도 고점이 아마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구간 정도 그럼 4,100이겠네요. 예, 4,100 전후에서 일단 이것저것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어제 오버했던 것들 그러면 반도체 쪽들이 약간 속도 조절 나오나 싶었는데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지금 주가가 오늘 강했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짱짱하고 삼성전자가 약하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좀 강했기 때문에 이쪽보다 다른 쪽들 그래서 시총 나머지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쪽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장 열리는 거 색깔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반도체 쪽은 이제 초반에는 조금 좀 차익 매물 받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 경계감이 많은데 증시가 너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오른다라는 관점들이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역시나 경계감이 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 직전 고점 때 4,190, 그러니까 여기죠? 지난번에 한번 여기 고점, 그리고 거기를 다시 통과하는 세 번째 시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안착한다 그러면 그때는 탄력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약간 먼저 먼저 가지마 잠깐 좀 쉬어봐봐 그리고 거기서 좀 고민해보자 FOMC도 봐야 될 거 아니니 먼저 고삐 풀린 것처럼 막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짝 다독이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뭐 오늘 시장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막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용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오늘 나왔던 내용 쪽에서는 일단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매파적 인하 가능성 그래서 이게 경계감이 먼저 나온다. 차라리 이게 더 좋아요. 먼저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럼 막 달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어떤 파월 의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르르 나오는 것보단 미리 조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종목적으로도 좀 바뀐 게 브로드컵은 상승 그리고 오히려 마블 테크놀로지는 하락.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H 관련된 쪽의 칩의 어떤 설계 쪽을 바꿨대요. 브로드컴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블이 또 흔들리고 그런 쪽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강화했던 얘기는 중국 상부가 H200 중국 판매 승인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난번에는 그 상원까지 들어가서 상원에서 발의된 게 AI 관련된 하이 퍼폼 그러니까 HPC 쪽들은 지금 중국 상대적으로 높은 칩들은 성능이 높은 칩들을 이제 중국으로 판매는 아직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쪽들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상승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인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좋겠죠. 중국 매출을 거의 제로로 가정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 쪽으로는 엔비디아 거 안 써 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 격돌이 좀 뭔가 좀 미국이 판매 승인 중국은 안 써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민점스러운 상황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H20 가지고 열심히
이어갔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거 키우는 모습들이죠. 화웨이 거, 캠브리콘 이런 거 키우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도 보니까 또 데이터 센터, 와, 중국 전역에 2030년까지인가요? 200개 짓는다면서요, 데이터 센터를. 그 엄청난 거를 200개를 짓는다. 그러면 중국도 전력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전력 고민하게 되면 원자력은 더 많이 지을 분위기겠죠?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지금 중국의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 규제가 나는 역설이라고도 봐야겠죠. 우리는 우리 거 챙겨라고 해서 아마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들도 중요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대한 싸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구나 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조사 쪽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1년짜리가 3.2%, 5년은 3.0%, 거의 뭐 3%대로 고착됐다. 좀 그런 상황들이죠. 체감 물가는 악화돼 있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니까 의료비 상승 전망이 10%대,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예, 미국에선 아프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조금만 뭐더라 무슨 우리나라에서 맹장술 같은 거에도 뭐 억대로 나온다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도 좀 높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쪽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FOMC에 대한 경계감들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나왔던 게 또 그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 관련된 쪽과 또 그 워너브라더스죠. 이쪽과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거의 확정을 지어놨더니 파라마운트가 안 돼, 나도 뛰어들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삼각구도.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OTT 시장 점유율 쪽이 한 30%가 넘어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독과점이다 라는 쪽에서 독과점을 뛰어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쪽들의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유가 갑자기 No, 우리는 인정 못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당혹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파라마운트가 그러면 자 이주하라 우리 품으로 라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돌하는 모습들의 두 쪽이 너희는 어차피 못해 우리가 할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둘이 약간 약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든 시장 점유율 약한 둘 쪽이 움직이나 큰 것들이 움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다란 쪽들이 이어지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막상 주가들은 다 흔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워너브라더스가 참 올해 벌써 130년 뭐 이렇게 됐다고 뭐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됐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이제 또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막 또 향수와 추억에 잠기는데 지금 막상 분위기는 이렇게 돈의 전쟁들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여파? 모르겠어요.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여파는 그거겠죠. 저 요금 올리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은 뭐 그런 건 뭐 주가에는 직접 영향은 안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국내 증시는 일단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일단 FOMC 경계감이 좀 있다 보니까 막 공격적으로 지금 지수 올라간다고 따라갈 때는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어제 강했던 쪽들이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이쪽들이 가장 강했고 그것도 결국엔 예고가 돼 있던 측면들이 아니 안 빠지고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버텨내고 힘들지만 버텨낼 거야.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의류 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이 1차 저항 때 이제 들어온 모습들이 여기가 자리가 45만 원대 중간이거든요. 여기를 안착할 수 있느냐? 일단 저항인 거죠. 거기는 쪽과 함께 또 어제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저항입니다. 지금 자리가요. 그래서 30만 원대 중반대는 저항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턴하기보다는 약간 또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저항이에요. 일단은요. 저항인데 길게 보게 되면 넘어갈 거로 봅니다. 넘어갈 거로 보지만 단기간은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잠깐 주춤 매물 소화절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좀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음 변화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종목들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자리들이 몇 개씩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탄력을 받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어째 보니까 또 두산에너빌리티 여기 왜 빠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별거 다 들어온 거 가다가 좀 주춤했다. 감사원장 취임 쪽을 감사원장 후보인가? 이분 보니까 감사원장이 예전에 원자력에 대해서 극구 반대했던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탈원전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그쪽 소속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민감한 게 또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 단단하지는 못한 모습들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빠지겠느냐?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자리 지금 76,000원대 초반 또 쉽게 이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할 것 같고,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밑에 저 자리는 또 74,000원대는 지지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쪽들. 그래서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딱 목에 차 있는 모습들이고, 또 약간 좀 주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지지권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눈에 왔다 갔다 뭐 이런 쪽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예, 주 후반 목요일 이후부터 나오는 시장 보고 거기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좀 기사 내용들 이것저것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 산업부 장관에서 산업부 쪽에서 얘기하는 쪽들은 이번에 지금 미국의 협력의 핵심은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광물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기회가 많다라는 쪽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한국 기업을 우선 활용하겠다라는 쪽들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주죠. AI로 전환한다는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밸류체인들 우리가 가겠다는 쪽들, 광물에 대한 투자 이것도 우리 제조업 쪽은 한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텐데 포스코인터 쪽들 같은 경우도 에너지 쪽들, LNG 투자 쪽들도 처음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히토류 관련된 쪽들도 경험들 많고 이렇다 그러면 이런 쪽들도 아마 광물 관련된 쪽에서 암시를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고요. AI 쪽들은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까지 확 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대는 우리가 조금 더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즉 미국과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주 관련된 쪽들은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대기하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께서 얘기한 것들은 한국의 AI 약점은 에너지다. 아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잘 갖춰놓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약점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에너지가 부족을 끌게 되면은 한국이 아무래도 AI 산업을 키울 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를 설비 4배를 확충해도 10기가와트 전력 부족 당연한 거죠. 전력 효율에 대해서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10기가와트 부족한 거를 원전 건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감사원장도 그렇고 정부 기조가 원전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럼 결국엔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쪽으로 당연히 돌아가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원전에 대해서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LNG 복합화력 발전이라도 키워놔야겠죠. 어떤 거라도 해놔야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다가 AI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체크해야겠다라는 쪽들에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일단 주가가 좀 흔들리나 마나 일단 좀 중심을 갖고 적정 비중은 챙겨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몇몇 또 종목들의 주가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빠르면 지주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지주사 본회사 그리고 밑에 손자회사 그게 아니라 밑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증손회사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증손회사 같은 경우는 SPC로 밝혀서 즉 약간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가까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러니까 약간 특별 목적이 있는 회사 쪽으로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직접적인 이런 장비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추고 나오는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 자금 유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롭죠. 그러면 증손해자 지불도 지금까지는 뭐 금산분리가 규제 전이기 때는 100%가 됐는데 50%대로 완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본에 대한 투입도 그렇고 자본을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맨 밑에 회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좀 강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일반 지주사, 금융리수업 이런 것들 다 허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산업이 확장하는데 훨씬 더 그리고 또 투자도 활발하게 나올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첨단 산업 쪽에서는 투자 숨통이 트였다라는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장 수혜가 어디겠느냐? SK 하이닉스다. 이런 쪽에 나오면서 변화가 됐던 게 저는 또 이게 더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ADR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좀 걸릴 뿐이고 지금 하이닉스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시장이 먼저 그냥 그렇게 한다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요게 구체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지주사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라는 쪽들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SK 스퀘어가 더 체크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좀 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고점과 지금 5천 차이밖에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같은 수혜는 스퀘어가 훨씬 더 도움을 받고 지주사 입장 쪽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랑 스퀘어랑 이거 스퀘어는 조금 처음 접근한 지가 조금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좀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혜를 받겠구나 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가 주가 잘 가면 스퀘어도 당연히 중간 지주사 쪽에서 당연히 열려지는 거죠.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쪽에서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보셨죠. 스퀘어 이것도 보셔야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볼까요? 요즘 또 저희가 국내 증시를 좀 더 압축해서 보자 라는 쪽에서 지금 실시간 검색 3위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위로 올라갔네요. 어차피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당분간 시장 강세와 함께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오랜만에 이차전지를 제가 나쁘게 보는 거 아닌데 이차전지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다른 섹터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벤츠랑 우리 이게 한 달 전부터 얘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살짝 들어왔다가 단독 보도 나왔다가 좀 주춤했다가 그랬었는데 벤츠로 어떤 공급한다 하는 쪽에서 이게 공급하는 게 2조 원대가 넘는데 그게 일단 당장 내년 3월 달부터인가요? 시작해서 또 2035년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다. 깔아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특히 이게 벤츠의 전기차 쪽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전기차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 ESS 성장이 먼저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는 좀 더 시간이 걸려라고 하는데 전기차 쪽이 더 나오다 보니까 오호라 전기차 관련된 쪽에 밸류체인을 좀 갖추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 BM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흐름들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도 어제 영향을 끼쳤다라는 쪽의 분위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는 어제 그래서 아주 마음껏 주가의 단계를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라고 한 것보다는 고매도 청산이 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자리 딱 들어가게 되면 가다가 이제 반등하는 각도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확 섰거든요. 오늘 만약에 더 강하다 그러면 장중에 쭉 갔다가 이렇게 꼬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걸 또 지난번에도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번 볼까요? 월봉이죠. 월봉상으로 저항으로 봤던 자리가 일단 여기가 1차 저항 10만원대 97,000원대 그리고 여기가 2차 저항 12만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계단식으로 본다 그러면 요 자리 쪽으로 봤을 때 거의 진입을 했죠. 12만원대 들어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 보고 이것저것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탄력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10만원, 12만원 어떤 지난번에 하락했던 어떤 계단식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동안에 하락하면서 물 탔다. 근데 이번에 간신히 또 수익권으로 들어왔다. 와, 나 얼마의 그 영검의 신간 동안 난 잘 견뎌왔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줄여놓으시고 다시 흔들리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러면 또 똑같이 10만 원대라 되고가 지난번 저 고점대를 확인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주가가 한번 탄력받고 이상 없어 그냥 계속 가자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또 특히 거래 이렇게 팍 섰고 거기다가 외국인들 딱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아니 그러면 왜 지난번에 이런 때 이렇게 중요하게 요거 딱 지지합니다 이럴 때 왜 안 사셨냐고요. 그런데 말고 지금 와서 막 무리해서 지금 여기서 막 살려고 하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갈 거를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낫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아까 잠깐 봤고, 현대차도 봤고, 오늘 다 봤네요, 벌써. 종목들 쫙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종목 쪽에서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한화오션, 이것도 언제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아마 지금 조선은 언제가? 조선은 왜 이래?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약간 정체에서 쭉 하다가 지금 변화가 들어오면서 저항대까지 딱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15만원대에서 거의 10만원대 초반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었죠. 그런데 딱 살자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고 나게 되면 지금 횡보하거나 거래 확 죽게 되면은 관심을 안 갖는데 항상 그런 데서 단기 저점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쭉 빠지다가 여기까지 저점대 나왔죠. 그러면서 일단 더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 다시 팔딱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선 쪽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게 아니라 실적도 좋고 그러면 주가만 안 갔을 뿐인 거죠. 조정을 받았던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섹터 코스닥 움직이고 막 그러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약간 좀 치부시 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저항대 바싹 들어왔습니다. 11만 5천 원대 그리고 12만 원대 여기는 이제 저항대인데 요거를 이제 이 정도까지 막 치고 받고 하면서 버텨낸다. 12만 원대 안착한다. 그러면 또 다시 슥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전초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갔다가 이제 다시 저항받고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안착하고 버텨낸다 그러면 다음이 열려있다는 걸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셔야겠죠. 특수선 그 중에서 이제 군함 뭐 이런 쪽들 이게 이제 수주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얘기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H200에 대해서 중국 등의 수출 허용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지금 들어간 것 같고 보니까 블랙웰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H200 쪽이죠. 호퍼 시리즈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판매액 25%는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아하 그러니까 한 25%는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해줬다라는 쪽들 이게 엔비디아의 조건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뒤끝이 살짝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제로보단 낫겠다는 쪽에서 그럼 만약 제로보다 나은 상황 쪽에서 그러면 얼마큼 팔릴 것이냐 그건 또 이제 의문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보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던 섹터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섹터는 어제 2차전지 당연히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데 에코프로나 이쪽들은 이제 순환매로 들어간다. 그러면 더 가기보다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서 그러면 다른 쪽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취했던 로봇이나 아니면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또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들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럽 세이프나 어제 나왔던 미국의 NSS 관련된 국가 안보 관련된 정책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조금 슬픈 얘기들이 많죠. 미국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신규 수주의 가능성의 기대감들이 점점 높아졌다. 방산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선 방산 원자력이 먼저 튀었다가 주춤하죠. 그런데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모멘텀 안고 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방산도 이렇게 가격 싸졌을 때 올라갈 때는 막 비싸니까 비싸지만 더 사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아유 물려고 뭐 다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때도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시장은 추가로 상승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것보다 일단은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오늘 중요한 지지권이 4094로 나오네요. 요 단기 이평선 요 자리.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4090에서 한 100선 정도쯤에서, 그러니까 다 요 안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FOMC 전까지 너무 달려서 움직이는 거에서 아우 시장 강해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챙길 거 챙겨보는 게 더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 또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거 잘 대응하고, 예, 또 챙길 거 챙기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엔 변동성도 좀 관리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후반 쪽은요.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화이팅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7시 반에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